자, 이번 소식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산되는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부산까지 결국엔 갔네요, 메르스가. 그리고 결국엔 병원 이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뒷북 공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일단 확진자가 얼마나 어떻게 더 늘었는지 저희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또 14명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 숫자, 확진 환자 숫자는 64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3차 감염자 숫자가 드디어 34명. 그래서 예. 2차 감염자 숫자 30명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사망자도 늘어서 전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설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빗금친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온 3차 감염자들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2차 감염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차 감염자는 이미 이제 그 발병기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 2차 감염자가 정확히 2차 감염자인지는 사실 예,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2차 감염자들이 초기에는 2차 감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2차 감염자들 다수가 3차 감염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지만 약간 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2차 감염자가 2차 감염자가 아닐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교수님, 이 3차 감염자들이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14번 환자하고 16번 환자로부터 집중적으로 감염이 됐는데 여기서 4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또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커졌다? 예, 좀 더 커졌다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숫자가 워낙 많아진 데다가 지금 삼성의료원과 부산, 부천 이렇게 간 환자들이 확진을 받기 전에 행적이 자기 지역 사회에서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14번 환자가 슈퍼 감염자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죠. 상당히 전염력이 센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가 있어요. 14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염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퍼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사회의 감염이 다른 때보다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14번 환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이동희 차장. 네. 사실 이분이 원래 평택에 입원을 그렇죠. 해 있다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삼성병원에서 옮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4번 환자가 결국에는 이 버스를 tas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버스 안에서 지역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당국에서는 그 점 때문에 뒤늦게나마 당시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신원들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는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역당국에서 좀 더 빨리 손을 썼어야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아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네. 이분이 보니까 버스를 탄 날이 5월 27일이에요. 네. 그 5월 27일 날 이 35번 그 의사가 감염이 된 바로 그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버스에 탔을 때 지역 감염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있다고? 왜냐하면은 의사가 27일 날에 감염이 됐으니까 전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탔을 때 그 버스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의사에게 감염을 시킨 것처럼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 버스를 탄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5월 27일이니까. 그러면은 잠복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환자는 여기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잠복기가 2일부터 14일이니까 14일 언저리에서도 환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증상이 발병을 하면은 순식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4일이 경과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환자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버스 안에서의 어떤 감염 가능성, 이게 바로 지금까지는 병원 내 감염이었지만 지역 감염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버스에서 아마 진단 확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예, 그렇게 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부산으로 간 메르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전북까지 감염이 된 걸로 나왔었는데 부산까지 이제 내려간 거네요.
예, 부산 지역에는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1차 검진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양성이면은 확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이제 최종 판정에는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뭐라고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대목은 이분이 14번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친인척이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 삼성의료원의 응급실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여기에 병무단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작 병문안을 갔던 그 환자는 물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갔던 이 부산 주민 A씨 60대인데요. 이분이 일단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당초에 14번 환자와 어떤 오고 가면서 응급실을 오고 가면서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에서는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오늘 병원 이름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했는데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 좀 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경환 부총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개입니다. 이 중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6개입니다. 나머지 18개 병원은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입니다. 자, 6개 병원과 18개 병원, 그 의미가 좀 달라 보이는데, 설 교수님. 네. 자, 6개는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이고, 네. 나머지 병원들은 경유해 간 병원이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확진이 된 그 병원, 예. 확진 환자가 있었던 그 병원이 아무래도 환자가 스쳐 지나간 병원보다는 좀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6개 병원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는 게 상당히 좀 일반 환자들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가급적 안 가는 것이 좋고요. 예. 병원 측에서도 속히 폐쇄 조치를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서 소독을 하고 폐쇄를 한 다음에 며칠 지나면은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유만 한 병원들도 사실 궁금해요. 여기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을 안 한 건데 예. 왔다 들렸다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건데요. 예. 여기는 가도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확정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당분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다시 병원을 오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 그럼 다른 병원은 가도 괜찮은 거냐 이제 이 병원들 6개, 18개를 제외한 다른 병원들은 이제 마음 놓고 가도 되는 거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병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거나 아플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예. 우리가 믿을 것은 그래도 병원이고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네. 반드시 가실 때는 마스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마스크를 하고 가라. 그리고 꼭 병원을 갔다 오시거나 하면은 비누로 손과 세안을 씻는 그런 개인 위생을 청결해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좋은 아주 정보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원 이름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는데 공개하라 했는데 18일 만에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왜 뒤늦게 공개를 한 건지 정부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몇몇 그 병원들이 그 삼성 서울병원을 포함해서 그 대전에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집중적인 어떤 환자 발생의 경로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돼서는 이제 전체를 다 공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 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우리 국민 불안 해소와 또 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이 더 급한 일이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훈 논술위원. 네.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예. 상당 부분 그동안의 그 지나치게 어떤 공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해왔다. 다시 말해서 아주 초기 발생 단계에서는 어떤 사태 파악이 말하자면 이 증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덜 돼 있고 한 상황에서 공개했느냐를 망설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유의미한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예.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진 환자가 나온 자체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예.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일부 지자체나 일부 언론을 통해서 줄줄이 확진 환자가 나온 데가 마구 공개되어 나오고 환자 상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가다가는 막연한 공포가 그야말로 국민을 덮어서 조기 종식으로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에 몰린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방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환자 발생의 경로가 보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내 감염, 병원 내 감염이 주다하는 것이 이미 논문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 병이 발생이 되면 병원부터 가장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거지만 지금 그 의사들부터 의료진들이 가장 요구를 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의료진에게 우선 공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평택 성모병원, 굿모닝 병원 이런 거친 병원이 굿모닝 병원이고 평택 성모병원이 바른지고 그렇다면 그런 병원들을 공개를 했으면 근데 서울에 삼성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당신이 어디를 왔느냐,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 그럼 굿모닝 병원이다. 그 앞에는 어디였느냐, 평택 성모병원이다. 이랬으면 메르스를 의심을 해서 곧장 거기에 대한 캐치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건데 그렇죠. 의료진에게도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의료진에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의료진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의료진들이 지금 2차 감염들이 마구되고 그리고 아무 대처가 없다 보니까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도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것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보 공개가 요번에 가장 잘못된 것은 의료진에게조차 공개 안 한 것은 네. 이건 보건복지부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중에 좀 피부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이야기고요. 이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 초기에 미흡하게 했던 자택 격리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 뭐 1대1로 뭘 하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그런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크게 아쉬웠습니다. 예.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겠다.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실효성을 발휘할지. 그러니까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도 메르스 관련 중요한 얘기들 저희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